네, 안녕하세요. 손자병법 손흥민 축구합니다. 얼마 전에 타임즈에 나왔던 손흥민 선수 모습이죠. 정말 우리 역사에 이렇게 돈 안 들이고 하는 경제적인 한류가 있었을까? 과거 몇십 년 전에 태권도라는 한류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공을 들였었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아이들 그룹 만들어서 노래로 춤으로 BTS니 이런 거 할 때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돈을 들이는 건데 몇몇 부모들의 훌륭한 힘으로, 그래 요즘은 이제 축구라는 문화가 그 차범근 키즈가 박지성 키즈를 만들고 박지성 키즈가 만드는 아이들이 요즘 이제 유럽 축구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선수가 이제 손흥민 선수고, 지금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이달의 선수상을 4번 이상 수상한 몇 안 되는 선수 중에 또 우리 손흥민 선수가 올라갔죠. 어떤 외교관보다도 훌륭한 일들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으며 정말 감탄스러운, 자랑스러운 한국의 아들이죠. 대단한 한류가 축구를 통해서 요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최근에 우리가 무슨 영국의 어떤 축구팀의 주장이 누구인지가 별로 관심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캡틴 손, 이게 영국에서 손흥민이 주장이 되고 난 다음에 정말로 주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심지어 영국 사람에게도 전 세계 사람들도 알리고 있는 그런 참 대단한 친구가 우리의 아들 손흥민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게 되니까 그 카타르 자본이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박지성 선수가 뛰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8조 원에 인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실패했다 그러죠. 그래서 메뉴 팬이었던 그 카타르 국영은행 행장, 사실은 왕가나 다름없죠. 그런데 토트넘을 살까 메뉴를 살까 하다가 지금 메뉴가 지분 25%만 미국 자본에 파는 것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과거부터 관심 있었던 토트넘 인수에 매진하게 될 것이다. 토트넘 레비 회장은 과거부터 이제 팔고 싶어 했고요. 팔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고, 또 이제 아시아 마켓을 거진 책임지다시피 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 그다음에 카타르가 또 이제 아시안컵도 개최하고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있고 아시아 팬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한국 선수들이 또 유럽에서 많이 뛰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카타르에서 토트넘을 인수할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뉴스도 참 나왔죠. 여러 면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은 편이죠. 영국 프리미어 리그 참 요 조그만 나라, 요 조그만 영국은 참 과거에 그 대영 제국의 그 힘이 있어서 그런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다도 어쩌다가 영화를 하나 만들든지, 어쩌다가 누가 하나 소설을 쓰든지, 어쩌다가 이렇게 몇 개를 하든지 하더라도 그게 전 세계적으로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나라가 참 영국이죠. 이 조그만 나라. 이 조그만 나라에 참 잉글랜드죠. 스코틀랜드하고 웨일즈하고 이런 건 다 잉글랜드, 남한 면적보다 조금 큰 요 면적에서 20개 팀의 축구팀이 이제 전 세계 뉴스를 타고 있는 거죠. 한국하고 영국은 이렇게 지구로 따지면 참 뿌리가 연결되어 있는 나라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지금 2023년도의 프리미어리그 팀입니다. 10월 17일 날 이제 내일이죠.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이제 베트남과의 이제 A매치 경기를 하고 가서 이제 토트넘이 풀럼과 경기를 하는데 운도 좋아요. 다른 팀들은 다 10월 21일 날, 22일 날, 23일 날 이렇게 하는데 토트넘과 풀럼은 남들보다 3일 정도, 4일 정도 더 쉴 수 있는 이제 풀럼과 경기를 하게 되죠. 풀럼하고는, 이 풀럼이란 팀이 사실은 굉장히 재밌는 팀인데요. 이 사람 있잖아요. 영국의 그 다이애나 황태자비, 이혼하고 난 다음에 데이트를 했죠. 데이트를 한 사람이 그 풀럼의 구단주, 며칠 전에 이제 죽은 그 풀럼의 구단주의 아들이었죠. 알피에드 씨가 죽었는데 이 아들이 영국의 그 유명한 헤롯 백화점 오너죠. 그 아들이 이제 다이애나 왕세자비하고 사귀다가 아무튼 어떤 이유로 죽었죠. 그러니까 외국인 최초로 그 영국의 축구팀을
축구팀을 인수를 했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설기현 선수가 뛰고 있었고 정말 이집트 출신의 거부였죠. 그랬는데 미국 자본에 지금 풀럼을 미국 자본에 팔았죠. 그래서 그 풀럼과 이제 토트넘이 경기를 하게 되는 거죠. 참 요즘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아랍 자본들이 굉장히 그 이제 유럽에 진출을 많이 유럽 축구팀을 많이 사고 있는데 유럽 축구팀을 많이 사는 거는 이제 뭐 처음에는 저렇게 이제 풀럼에 이집트 재벌이 샀지만 그 다음에는 러시아 석유 재벌이 샀었었죠.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할 수 없이 팔게 됐지만 러시아 석유 재벌 그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했다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이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카타르 그다음에 UAE 아부다비죠. 정확히는 사우디 이런 나라들이 이제 유럽의 축구팀을 많이 인수하는데 왜 인수하느냐?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맨날 뭐 이슬람이나 전쟁이나 이런 왜곡된 것을 유럽의 축구팀을 삼으로 해서 그 아랍 자본이 다시 유럽으로 가서 이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마무시한 돈으로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죠. 현재까지는 지금 이제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옆에 있는 요 조그만 요 카타르 아시안컵 여기서 열리죠. 이 카타르 이제 국왕이 저기 우리 이강인 선수가 있는 파리 상제르맹이나 지금 토트넘도 여기서 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맨시티는 원래요. 맨시티는 영국에 있다가 태국의 전 총리 있잖아요. 탁신 총리가 소유했었죠. 그랬다가 이 아랍에미레이트에 팔은 거죠. 아랍에미레이트에 팔면서 참 별볼일 없던 맨시티가 그렇게 지금 몇 년째 지금 EPL에 최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우디도 뉴캐슬을 인수했고 카타르가 또다시 이제 지금 토트넘과 메뉴 이르다가 메뉴하고 결렬이 되면서 토트넘을 보고 있다. 이렇게 아랍이 뭐 전쟁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할아버지 때는 낙타를 타고 다녔고 아버지 때도 낙타를 타고 다녔고 그런데 우리 아들들은 리무진을 타고 다니지만 우리 손자 때 가면은 또 낙타를 타고 다니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뭐 핵 융합 기술 같은 게 이제 계속 발전이 되니까 석유 가지고 영구히 할 수는 없는 거죠. 지난 50년간 너무 해피했지만 지금은 이제 문화를 만들고 그래서 두바이 같은 것도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제일 영향력이 큰 축구단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고 지금 토트넘이 대상이 됐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전 세계 거대 자금이 몰려드는 영국 축구에서 지금 뭐 이달의 선수상을 4번이나 받은 손흥민 선수는 대단한 거죠. 엄청난 외교를 하고 있고 엄청난 한류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영국의 그 축구팀에 이제 로고들이 다 있는데 다 이 로고가 사실은 옛날에 그 각 부대 중세 그 기사들의 그 깃발이죠. 이른바 전쟁이죠. 그래서 전쟁의 깃발이라서 거진 격투기, 글래디에이터 격투기 영화 보듯이 이제 그 많은 전 세계인들이 보고 있는 거고, 이 풀럼이 바로 FFC, 이게 풀럼의 이제 로고입니다. 그리고 토트넘 로고가 여기 밑에 풀럼 밑에 리버풀 그리고 토트넘이 이제 10월 24일 날 유엔데이 날 하게 되네요. 참 여기에 진출한 걸 보면 처음에는 이제 박지성 선수가 진출을 했죠. 그 박지성 선수는 일본 이제 교토에 있었고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영상을 보니까 일본 이제 교토 그 축구 클럽에 가서 교토 유소년 클럽에 가서 이제 유소년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02년도에 이제 그 월드컵 우승을 하고서 유럽으로 진출했기 때문에 지금 일본 그 교토에 뛰고 있는 그 어린 아이들은 박지성을 전혀 모르지만 거기 감독 코치들이 그때 당시에 그 박지성의 팀 동료들이 감독 코치가 되면서 야 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도 뛰었던 그 유명한 선수니까 우리 유소년 클럽에 와서 코치 좀 해줘 하는데 일본 말로 참 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걸 보니까 그 선수들이 유럽하고 일본하고의 이런 축구의 차이는 뭐야? 그 얘기를 하니까 박지성이 한마디로
연습을 실전하고 똑같이 한다. 그런데 한국하고 일본은 연습은 한 50% 60%밖에 못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거기는 연습할 때는 선후배 사이가 있어서 선배가 수비수인데 후배가 공격수라고 해서 무식하게 막 태클을 하거나 이럴 수 없기 때문에 연습을 한 50% 60% 정도 하고 실전에 나가면 100% 하는데 연습을 50% 60% 했기 때문에 실전에 나가서도 안 되는 경우가 참 많다. 그게 아시아 축구, 특히 한국, 일본의 축구와 유럽 축구가 다른 점이더라.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박지성 선수가 17 출전을 박지성 선수가 13분을 뛰었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하위 리그로 강등된 이제 퀸스파크 레인저스에서 말년에 조금 있었었죠. 22로 강등이 돼버렸죠. 이때 박지성 선수를 비싸게 샀죠. 이것도 태국 구단이었죠. 퀸스파크 레인저스. 그런데 박지성 선수가 제 역할을 못해줘서 비난도 많이 받았고 거기서 은퇴를 했죠. 이렇게 박지성 선수, 토트넘의 또 이영표 선수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수비수로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설기현 선수가 있었죠. 아까 플럼에 있었다는 그 설기현 선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박의 아빠 이동국 선수가 또 있었었죠. 그러나 골은 하나도 못 넣고 미들집으로 있었고요. 김대현 선수가 또 있었고, 위건에 이제 조원희 선수가 있었고, 익청용 선수가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동국 선수, 그 다음에 김두현 선수, 조원희 선수, 이청용 선수가 있던 팀들은 대부분 하위리그로 강등이 된 상황이죠. 박주영 선수 아스날에 있었지만 한 경기도 출전을 못한 참 아쉬운 면이 있죠. 그래서 아스날의 벵거 감독이 박주영한테 참 미안하다 이런 것도 나중에 있었고, 기성용 선수가 이제 스완지, 썬더랜드, 스완지, 뉴캐슬에 있었는데 다 있었던 하부 리그로 강등이 되고, 뉴캐슬이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기성용 선수 수비수로서 너무 잘했죠. 그다음에 퀸스파크 레인저스에 이제 윤석영 선수가 뛰었고, 이때 당시에 이제 박지성 선수도 있었죠. 그러나 큰 빚은 못 봤죠. 김보경 선수가 이제 또 카디프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이제 손흥민 선수가 한 군데 있었지만 참 유럽 통산 200골, 이달의 선수상 4번째, 골든부츠, 정말로 축구 선수로서 정상을 향해서 계속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황희찬 선수가 또 이렇게 잘하고 있어서 지금 아직까지 초창기이긴 하지만 손흥민 선수 다음으로 황희찬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골 순위에서 지금 3위에 랭크되어 있는 상황이죠. FIFA 회원국 수는 그 UN 회원국 수보다 많죠. 그리고 이제 FIFA에 들어가서 제가 보게 되니까 이렇게 축구 실력에 따라서 나라 색깔을 달리 했는데, 한국은 2002년도 월드컵에 4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4위를 했던 나라들은 주황색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주황색으로 돼 있고, 일본은 4강은 한 번도 못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유럽 FIFA의 회원수가 유럽 회원수보다 많은 것은 이제 UN 회원수보다 많은 거는 이제 가장 큰 거는 미국의 이제 버진 아일랜드형, 그 다음에 괌, 이런 거는 따로따로 다 그 FIFA에 가입이 돼 있죠. 중국도 마찬가지죠. 마카오하고 홍콩이 각각 가입돼 있죠. 영국 잘 아시다시피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웨일즈 각각 가입돼 있죠. 그래서 UN 회원국보다 이제 많죠. 팔레스타인 같은 나라도 이제 유엔에서는 지금 유엔 회원으로 인정 안 돼 있지만, 그래도 FIFA에는 준 회원으로 가입이 돼 있나 그래갖고 이제 월드컵 예선에 한번 출전도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축구는 정치를 그래도 많이 떠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FIFA 회원국 수가 더 많죠. 이런 대단한 지금 전 세계적인 축구 문화에서 손흥민 선수와 조금 전에 쭉 말씀드렸던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었던 한국 선수들의 한류라는 것은 정말 어마무시한 거죠. 영국 프리미어 리그는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의 그 미식 축구를 운영하던 미국의 펀드들이 이거
미국의 미식 축구 회사들은 상장을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지금 그 영국 프리미어 리그는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 그래서 미국 자본들이 막 지금 영국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영국도 처음에는 미국 자본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다가 뭐 태국 자본도 들어오고 뭐 러시아 자본도 들어오고 이집트 자본도 들어오고 이러한 과정에서 처음에는 거부감이 굉장히 많았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단을 발전시키는 거기 때문에 환영을 하고,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역시 25%를 미국 지분에 팔게 된 거죠. 뭐 에스턴 빌라도 미국 억만장자가 사 있고, 리버풀도 스포츠계 거물에서 이제 그 스포츠계 거물인 이제 조지 질레트와 톰 힉스가 또 2006년에 구단에 인수했고, 메뉴도 지금 미국에 그렇게 됐고, 첼시도 그렇게 됐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외국 자본들이 어마무시하게 이제 들어가 있죠. 지금 그렇게 이제 상업화되는 거지만, 상업화되는 거라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니죠.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그리고 프리미어 리그 선수로는 갔지만 아직 텔레비에 등장하지 않고 이제 프리미어 리그 출전을 하지 못한 대표적인 선수가 이제 이번에 그 며칠 전에 튀니지하고 그 4대 0으로 마지막 골을 넣은 황의조 선수죠. 황의조 선수. 그다음에 정상빈 선수는 프리미어 리그에 진출은 했지만 황희찬 선수 있는 울버햄튼으로 갔지만 지금 스위스 구단으로 임대 가서 현장 경험을 쌓고 있고, 근데 김진수 선수가 얼마 전에 토트넘과 했던 브랜트포드에 가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박지성 퀴즈, 이영표 퀴즈들이 대표적으로 지금 유럽에 대거 진출하고 있으면서 이제 한류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이 축구는 정말로 UN 회원국 수보다 더 많고, 그 중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참 주장이 되면서 리더로서의 품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가 이 손흥민이 손씨이기 때문에 손자 병법을 그냥 이렇게 장난 삼아서 한 게 아니고요. 손흥민 선수가 하고 있는 거를 보게 되면 그 아버지의 영향인지 몰라도 이제 손자병법에는 여러 가지 병법이 손자병법에서 행군편이 있거든요. 적진으로 진격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럽이라는 정말 불모지의 땅에 가는데 지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셀 때, 상대방이 약할 때,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산으로 갈 때, 뭐 강으로 갈 때, 식량이 있을 때, 없을 때, 지형에 따른 네 가지 전법은 처음에는 이제 산으로 행군할 때고, 두 번째는 강에서 행군할 때인데,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를 할 때 보면 어느 상황에 어떻게 대답하느냐도 굉장히 정말 손자 병법의 병법과답게 외교적인 언사를 아주 자연스럽게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품성으로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매료가 돼 있죠. 이 행군편에 보게 되면 뭐 당연한 얘기지만 전투는 낮은 곳보다 높은 곳이 유리하다. 지금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제일 오래 있었고 나이도 많고 경력도 많고 하니까 지금 그 후배 선수들이나 이 다른 이제 여러 높은 자리로 계속 올라갔잖아요. 골든부츠 상도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네 번째 이달의 최고 수훈 선수로도 뽑히고, 전투는 높은 곳에서 할수록 유리한 것처럼 자기의 밸류를 계속 높이는 거죠. 다른 사람들처럼 밸류가 무슨 돈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손흥민 선수는 주장으로서의 할 일, 자기 자신의 품위, 뭐 이런 것도 굉장히 그렇게 높게 축구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그렇게 되는 거죠. 이 군영편에 보게 되면 접근해서는 안 되는 지형이 있는데, 런던 시내에서 손흥민 본 사람이 없다고 하죠. 특별한 일로 나가기 전에는 정말 기숙사에 있거나 기숙사에서 뭐 인터넷을 하거나 친구들과 대화를 하거나 연습을 하는 거지, 런던 시내에 나와서 뭐 이상한 클럽에 가거나 돌아다니거나 하는 일은 없다. 접근해서는 안 되는 지역이 기자들이 많고 여자들이 많고 술이 많고 그런 위험한 곳에 우리 손흥민 선수는 안 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지금 뭐 다른 팀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되지만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동료들을 전부 그런 식으로 무조건 축구 선수들은 이 일종의 전투 부대이기 때문에 전투 부대는 항상 위로 올라가 있어야 된다. 그 위라는 것이 지형적인 위이기도 하지만 도덕적으로도 실력적으로도 여러 가지 방면에서도 그런 거를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잘하고 있죠. 정말로 우리 역사에 이렇게 돈 안 들인 경제적인 한류가 있었을까? 손흥민 키즈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 우리 10월 내일 뭐 베트남하고 할 때도 손흥민 선수 거기 잠깐이라도 모습은 보여줘야죠. 그래도 악수도 하고 또 베트남 같은 나라랑 우리가 축구를 왜 해?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이제 아시아에서 축구 리더로서 그 다음에 바이에른 뮌헨, 파리 생제르맹, 뭐 울버햄튼 손흥민 선수 같은 사람 만나갖고 한번 악수하고 사진 같이 찍는 게 베트남 아이들을 또 키워주는 거잖아요. 박지성 선수가 베트남에서도 또 베트남이 한국 축구를 많이 배워가고 박항서 아마 손흥민은 호날두 선수가 한국에 와서 참 버릇없이 한국과는 달리 베트남 선수들과도 굉장히 잘 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손자병법 축구 10월 24일을 앞두고 오래간만에 영상 올립니다. 고맙습니다.